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속보가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의 틱 차트는 단 몇 분 만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현재 주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코인 거래 대금은 단기적으로 15% 이상 급락하며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그야말로 바짝 말라붙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비트코인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이자 시스템 위기가 닥쳤을 때 내 계좌를 지켜줄 완벽한 디지털 금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피난처 역할을 하며 무조건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강한 맹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정확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짜 실물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동안 디지털 금이라던 비트코인은 거대한 매도 폭탄을 맞고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위기에 강한 안전자산이 맞기는 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대중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왜 지금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하나씩 추적해보려 합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특성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오히려 폭락의 방아쇠가 되었는지 그 뼈아픈 구조적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들어온 월스트리트 거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 아닌 어떤 용도로 던져버리고 있는지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코인이 정말 든든한 피난처라면 왜 전쟁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지금 시장에서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 이탈이 벌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거래 대금이 단기적으로 15%나 급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장이 잠시 쉬어가고 있다는 낭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시장을 밑바닥부터 든든하게 지탱하던 유동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증발해버렸음을 뜻하는 매우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평소라면 촘촘하게 호가창을 채우며 가격 변동성을 제어해주던 마켓메이커들, 즉 거대 유동성 공급자들의 자금조차 불확실성을 피해 급격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극심한 변동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거두어들이면서 코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폭등락할 수 있는 극도의 취약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유동성 가뭄의 핵심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발생한 대규모 순유출 사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충돌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전쟁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자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보호막으로 삼기는커녕 가장 먼저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수억 달러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ETF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스스로를 스마트머니라 부르는 거대 자본들이 위기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코인은 위기를 버텨낼 튼튼한 벙커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전체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들은 전통적인 진짜 안전자산으로의 강력한 자금 쏠림 현상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치솟았고 미국 국채로 글로벌 자본이 도피하듯 몰려들었으며 실물 금 가격은 온스당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자본들이 진짜 외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자산을 진심으로 신뢰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장의 공포지수가 무섭게 치솟을 때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코인 지갑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가가 보증하는 전통 금융 시스템 내의 안전지대였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코인에 장기 투자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은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수많은 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으니 이제 거대 기관들이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며 폭락장에서 가격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기관들은 개인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기계적으로 코인을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기록적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코인 가격이 곤두박질 치던 바로 그날 물리적 금 가격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극명한 탈동조화 현상이 연출되었습니다. 똑같은 전쟁 뉴스를 보고도 금 투자자들은 안도했지만 코인 투자자들은 계좌가 녹아내리는 공포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된 명백한 사실이며 암호화폐가 아직 실물금의 거시적 지위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장 스스로 자백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논리적 구조를 거쳐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실물금처럼 위기에 강할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 처참한 실망감의 뿌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대중의 뇌리에 디지털 금으로 깊게 각인되었던 역사적 배경으로 시간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본격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한 기저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뼈아픈 상처가 존재합니다. 당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무너지는 경제를 억지로 살리겠다며 천문학적인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단행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법정화폐의 가치훼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금융 시스템의 무책임한 폭주에 대한 강한 반발로 탄생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국가나 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오직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새로운 화폐의 등장에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영구히 제한되어 있다는 비트코인의 물리적 희소성은 대중의 심리 속에 실물 금과의 강력하고도 직관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수천 년간 가치를 지녀왔듯 비트코인 역시 절대적인 희소성 덕분에 물가 상승을 훌륭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였습니다. 이 매력적인 서사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 거시경제의 훌륭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 포장하는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이 서사가 대중과 기관 모두에게 의심의 여지 없는 완벽한 진실로 각인된 결정적 사건은 2023년 3월에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였습니다. 지역은행들이 연쇄도산하며 또다시 2008년과 같은 뱅크런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며칠 만에 수십 퍼센트 폭등하며 보란듯이 화려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기존 은행주들이 반토막 나며 시스템 붕괴의 공포가 극에 달한 주말 동안 비트코인은 홀로 빛나며 기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 도망칠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임을 사실상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심리적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은행 파산이라는 금융 시스템 내적인 위기를 방어하는 것과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외부의 물리적 거시 충격을 방어하는 것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착각해버렸습니다. 은행 시스템 자체에 불신이 생길 때는 탈중앙화된 대안화폐로서의 기능이 크게 부각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총알이 날아다니고 유가가 치솟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도 코인이 무적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의 착각은 2024년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막대한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코인을 제도권으로 공식 편입시키자 대중은 드디어 비트코인이 완전 무결한 디지털금으로 인정받았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비트코인을 영원히 전통금융시장의 거시경제 변수에 철저하게 종속시켜버릴 치명적인 부작용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파산 때는 보란듯이 급등하며 위기에 강한 척했던 비트코인이 왜 국가 간의 지정학적 전쟁 앞에서는 처참하게 폭락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대중이 철저하게 간과하고 있는 코인 시장만의 독특하고도 잔혹한 거래 시스템, 즉 연중 무휴 24시간 시장의 구조적 함정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주식, 채권, 외환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전통금융시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철저히 문을 닫습니다. 이는 시장에 극단적인 패닉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시스템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금요일 밤에 끔찍한 악재가 터져도 월요일 아침 장이 열릴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자산을 내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공포를 이성적으로 소화할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벌게 됩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국경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이 무한대의 유동성 시장은 평소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으로 포장되지만 예측 불가능한 거시적 위기가 닥쳤을 때는 투자자들의 목을 무자비하게 조르는 가장 잔인한 올가미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굵직한 지정학적 도발들은 절묘하게도 모두 전통시장이 닫힌 주말에 발생했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나 2024년 4월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보복 공습 등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쟁 확전 뉴스들은 모두 뉴욕 증시가 문을 닫은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터졌습니다. 주말 사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여야만 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와 기관 투자자들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코인 시장뿐이었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을 당장 팔고 싶어도 시장이 닫혀 있으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즉각적으로 현금을 줄 수 있는 비트코인 매도 버튼부터 다급하게 누르고 본 것입니다. 즉, 전쟁 속보가 떴을 때 비트코인이 폭락한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어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빨리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글로벌 현금 지급기 역할을 매우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거대 자본은 일단 열려있는 유일한 비상구로 몰려갔고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1차 매도 폭탄을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온몸으로 홀로 흡수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코인이 제일 먼저 떨어지니 가장 가치 없는 쓰레기 자산이라는 일각의 1차원적인 비난은 절반만 맞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비트코인은 황금성과 유동성이 24시간 내내 너무나도 뛰어나게 보장되기 때문에 위기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두들겨 맞는 구조적 숙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은 위기를 피할 피난처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급하게 박살내고 도망치는 첫 번째 유리창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합리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주말 동안 유일하게 장이 열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먼저 맞았다 치더라도 월요일에 전통 주식 시장이 열리고 나면 코인 가격도 제자리를 찾아 반등해야 정상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은 우리의 바람대로 호락호락하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월가 기관들의 냉혹한 계산기 위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인 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위험자산과 영혼의 쌍둥이로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자금 흐름 관점에서 볼 때 월스트리트는 비트코인을 결코 실물금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트코인을 나스닥에 상장된 초고위험 레버리지 기술주와 완벽하게 동일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비트코인은 은행 파산 같은 금융 시스템 내부 위기에는 대안화폐로 잠시 작동할지 모르지만 외부의 물리적 충격 앞에서는 철저하게 경제 성장과 유동성에 기대는 위험자산으로서의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부릅니다. 이유가 상승은 중앙은행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간신히 진정되어 가던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치명적인 도미노 효과를 낳습니다. 시장의 물가 상승 우려가 퍼지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가장 먼저 통화정책의 기조를 극도로 방어적으로 바꿉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이 그토록 고대하던 금리 인하 시점을 무기한 뒤로 미루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매파적 시그널을 시장에 강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이 마주하고 있는 이 끈적한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가상화폐 생태계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짙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한 은행 예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만 들고 있어도 확실하고 쏠쏠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체적인 이자나 배당을 단 한 푼도 창출하지 못하는 무수익 위험자산인 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맹렬하게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대 자금이 이탈하게 됩니다. 조달 비용이 비싸진 거대 자본들이 굳이 변동성 높은 코인을 불안하게 들고 있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전쟁 위기 속보가 쏟아지던 날들의 차트를 겹쳐보면 이 섬뜩한 동조화 현상을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물 금의 차트가 하늘을 향해 치솟을 때 비트코인은 맥없이 바닥을 기었지만 나스닥 100 지수의 흐름과 비트코인의 분봉 차트는 마치 거울을 보듯 놀랍도록 똑같은 궤적으로 추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제가 아니라 그저 24시간 거래되는 나스닥의 그림자이자 레버리지 상품이었음이 거시적 데이터로 완벽하게 입증된 순간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이므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일 것이라는 암호화폐 원리주의자들의 오랜 맹신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비트코인의 코드와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아무리 수학적으로 완벽해도 결국 거래소에서 그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달러의 거대한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시 환경이 코인 시장의 숨통을 조여올 때 시장의 거래 대금을 15%나 통째로 증발시키며 호가창을 초토화한 진짜 주범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얇아진 호가창 뒤에 숨어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섬뜩한 매매 메커니즘을 샅샅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코인 시장의 생태계는 과거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먼 강을 건넜습니다. 과거처럼 특정 커뮤니티의 뜨거운 열정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입소문, 혹은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의 트윗 한 줄이 가격을 멱살 잡고 견인하던 낭만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의 절대적인 주도권은 수십조 원의 막강한 자금력을 쥐고 있는 월가 거대 기관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의 철학이나 탈중앙화라는 미래 비전 따위에는 단 한 줌의 관심도 없으며 오직 모니터 화면에 찍히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 지표에만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쟁 위기가 닥치면 이들 기관의 최우선 생존 원칙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 무조건적인 달러 현금의 확보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감정이 개입할 틈도 없이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의 냉혹한 컴퓨터 알고리즘은 거시지표가 특정 수치를 이탈하는 순간 코인을 나스닥 기술주와 하나로 묶어 기계적이고 자비 없는 투매를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훌륭한 자산인지 펀더멘털을 점잖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리스크 허용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즉시 0.1초 만에 매도 폭탄을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대 자본의 맹렬한 알고리즘 매도가 빚을 내어 투자하는 고래버리지 선물 거래가 일상화된 코인 시장의 얇은 층위를 만나면 걷잡을 수 없는 연쇄 재앙으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코인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도 손쉽게 10배, 50배의 아찔한 레버리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극도로 투기적인 환경입니다. 기관들의 1차 매도 폭격으로 가격이 특정 지지선을 이탈하는 순간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수많은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당하는 끔찍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투자자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거래소에 의해 코인이 시장가로 강제 매도 처리되며 그 쏟아지는 매도 물량이 다시 가격을 극단적으로 끌어내려 다음 레버리지 투자자를 연이어 청산시키는 이른바 롱스퀴즈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서두에 확인했던 글로벌 거래대금 15% 급락이라는 건조한 수치의 진짜 잔혹한 이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히 매수자와 매도자가 방향성을 탐색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관망세라고 점잖게 표현하지만 이는 시장을 완전히 오독한 틀린 분석입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관망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한껏 끌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말 그대로 피를 흘리며 강제 청산당했고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버티지 못한 참여자들 자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냉혹한 학살의 흔적입니다. 반면 막대한 현금을 쥐고 시장의 방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자본가들, 소위 고래들은 이러한 개미들의 극단적인 공포를 철저하고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개인들의 파란색 계좌가 터져나가며 비명소리가 가득할 때 이들은 가격이 본질 가치 이하로 과하게 떨어진 헐값 구간에서 유유히 물량을 주워 담으며 저가 매수에 나서는 이중적이고 탐욕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폭락의 1차 원인을 제공하고 그 폭락의 결과물을 바닥에서 여유롭게 쇼핑하는 이 잔인한 먹이사슬이 바로 지정학적 위기 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코인 시장의 진짜 무서운 얼굴입니다. 이쯤 되면 영상을 보시며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강하게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저 월가 알고리즘의 장난감이자 투기적 쓰레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철저히 틀렸습니다. 코인이 훌륭한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지금 지구상 어느 곳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무조건 안전자산이라는 맹목적인 찬양론과 아무 가치 없는 데이터 쪼가리라는 극단적 비관론 사이에서 온전한 진실을 찾으려면 이 안전자산이라는 단어의 맥락을 짚어봐야 합니다. 지역적 관점과 글로벌 거시경제 관점으로 철저히 분리해서 팩트체크를 해야만 정확하고 입체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자산의 성격은 투자자가 처한 지정학적 생존 현실에 따라 그야말로 카멜레온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자국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시중은행과 국가 인프라가 완전히 마비된 국가의 안타까운 국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러시아의 무자비한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이나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경제가 철저히 무너진 아르헨티나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코인은 생존을 담보하는 완벽한 지역적 피난처가 맞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멈춰버린 끔찍한 상황에서 그들의 소중한 재산을 국가 권력의 억압 없이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인 셈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전 재산을 챙겨 급박하게 국경을 넘어야 하는 난민에게 수십 킬로그램의 무거운 금괴나 이미 휴지 조각이 된 낡은 자국 지폐는 생존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손가락만한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 혹은 머릿속에 절박하게 외운 12개의 비밀 구문만 있으면 국경과 험악한 검문소를 통과해 전 세계 어디서든 내 자산을 그대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특정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피 수단으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들에게 코인이 위기에 강한 안전자산이라는 명제는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숭고하고도 절박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밖으로 돌려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국가에 앉아 전 세계의 거대한 자본 흐름을 조종하는 글로벌 거시 경제 투자자들의 관점은 앞선 생존의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화려하고 안전한 맨해튼의 마천루에 앉아 수십억 달러를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에게는 내일 당장 입에 풀칠할 식빵을 사기 위해 화폐를 피난시킬 물리적이고 생존적인 절박함이 단 1%도 없습니다. 이 거대 자본들에게 코인은 포트폴리오의 한 귀퉁이를 흥미롭게 차지하는 초고위험 투기 자산일 뿐이며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 세계 최강의 안전통화인 달러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장에 내다버려야 할 처분 대상 1순위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치명적이고 순진한 논리적 비약을 저지릅니다.
전쟁 난민들이 코인을 생존 수단으로 요긴하게 쓴다는 감동적인 뉴스를 보고 전쟁이 나면 코인 수요가 폭발해서 글로벌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오르겠구나라고 낭만적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개인들의 지역적이고 소규모적인 수요가 수십조 원을 무자비하게 던져대는 월스트리트 거대 기관들의 거시적 매도 폭포를 결코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수요의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외면하는 순간 개인의 투자는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실패로 귀결되고 맙니다. 지역적 피난처와 글로벌 거시 투기 자산이라는 이 두 얼굴의 딜레마 속에서 코인의 진짜 냉혹한 정체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이제 화면 너머에 있는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해야 할까요? 거시적 담론을 넘어 여러분의 실질 계좌와 일상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는 지금 당장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매우 차갑고 냉정하게 점검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상세히 살펴본 구조적인 분석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따끔한 행동 지침을 명확히 던져줍니다. 당신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철학을 종교처럼 맹신하고 공급량 반감기 모델에 따라 언젠가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응 전략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믿음과 당장 눈앞에 닥친 전쟁 위기나 끔찍한 경제적 충격을 막아줄 방패로 코인을 섣불리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글로벌 거래 대금이 바닥으로 급락하며 유동성이 심각하게 메말라버린 시장 상황은 그 자체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거대한 지뢰밭이나 다름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재가 위아래로 호가창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대기 매수와 매도 물량이 습자지처럼 얇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푹신한 쿠션이 완전히 사라진 호가창은 마치 깨지기 쉬운 살얼음판과 같아서 평소라면 가볍게 소화될 몇천만 원 수준의 적은 매매 주문에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튀어오르거나 곤두박질치는 기형적인 현상을 연일 유발합니다. 이런 얇은 장세에서는 투자자가 의도한 가격과 실제 거래소에서 체결되는 가격이 심하게 어긋나는 슬리피지 현상이 극대화되어 개인의 피 같은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웁니다. 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감이 번져 내 코인 1천만 원어치를 현재가에 급하게 시장가로 매도 버튼을 눌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유동성이 풍부한 평소라면 1천만 원에 모두 원활하게 제값에 팔렸겠지만 텅 빈 호가창 때문에 매수 주문을 찾아 가격이 줄줄이 미끄러지면서 결국 현재가보다 5%, 심하게는 10% 이상 불리한 밑바닥 가격에 강제 체결되어 버립니다.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눈 뜨고 수백만 원의 확정 손실을 허망하게 보게 되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얇아진 호가창이 깊게 파놓은 잔혹한 함정 때문입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전쟁이 나든 폭락장이 오든 그냥 코인앱을 지우고 무조건 버티면 현금보다 낫겠지라는 안일한 방관은 현실의 파란색 계좌 앞에서 처참히 부서지고 맙니다. 고금리와 유동성 축소가 맞물린 가혹한 폭락장에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변동성의 한복판에 내 전 재산을 방치하는 것은 심리적 버티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바닥을 알 수 없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싼 가격에 눈물을 머금고 물량을 집어던지며 패닉셀링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자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180도 완전히 뜯어고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코인은 절대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 은행 예금처럼 묵혀두는 비상금의 은신처가 결코 될 수 없음을 깨끗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코인은 철저하게 가장 공격적이고 변동성이 큰 성장 자산의 영역으로 엄격하게 분리해서 취급해야만 합니다. 위기를 막아줄 방패의 역할을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날카로운 창으로서의 기능만을 한정지어 투자해야만 거시경제의 거센 충격파 속에서도 내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호가창이 얇아지고 거대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코인 시장에 다시 따뜻한 유동성의 훈풍이 부는 것은 대체 언제가 될까요? 단기적인 반등의 체크포인트부터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장기적인 패러다임의 짙은 불확실성까지 향후 미래 전망을 냉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향후 코인 시장의 단기적 방향성은 철저하게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의 완화 여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결론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숨통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전쟁 리스크가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소되고 거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실하게 꺾이는 흐름이 데이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명확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던져주기 전까지는 코인 시장이 독자적인 호재만으로 과거와 같은 무지성 급등장을 연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지루한 횡보장세나 극도로 낮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계단식으로 피말리게 흘러내리는 하락장이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코인 시장을 장밋빛으로 화려하게 물들였던 현물 ETF 승인은 분명 시장의 전체 파이를 폭발적으로 키워낸 역사적 쾌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족쇄이자 지독한 역설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달콤한 독사과는 암호화폐를 전통금융시장의 무거운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버렸고 코인만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탈중앙화 내러티브를 철저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막연한 소문만으로도 며칠 만에 수백 % 급등하는 짜릿한 환희를 모두가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한마디나 고용지표 발표 하나에 수십억 달러의 스마트머니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시장 전체를 공황으로 몰아넣는 기형적인 구조로 완전히 변질된 것입니다. 결국 코인 시장이 마주한 가장 크고 본질적인 딜레마이자 핵심 불확실성은 이 무거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언제쯤 이 끈질긴 나스닥 기술주와의 동조화를 끊어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독립적 거시자산으로 떳떳하게 인정받을 것인가? 이 질문에 시장 스스로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이상 비트코인은 영원히 나스닥의 그림자이자 유동성 파티의 이중대 역할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코인 시장 내부의 이벤트인 4년 주기의 반감기만 지나면 혹은 차트상의 특정 기술적 지지선만 지켜내면 거시경제 위기나 전쟁 따위는 다 무시하고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사이클 맹신은 이제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때입니다. 월가 기관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이 꼬리치며 험악한 파도를 만드는 바다에서 반감기 같은 자체적인 이벤트의 영향력은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해졌음을 우리는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인 시장의 거래대금 급락 사태를 시작으로 전쟁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코인 시장의 차가운 현실을 구조적으로 상세히 해부해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쌓아올렸던 디지털 금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은 최근 발발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라는 첫 번째 실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처참하고 뼈아픈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수학적 희소성만으로 실물금과 같은 절대적인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는 대중의 낭만적인 믿음은 가혹한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코인은 내 자산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튼튼한 피난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말에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돈을 빼갈 수 있는 글로벌 현금 지급기이자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보며 기계적으로 투매당하는 초고위험 기술주로 철저하게 소모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얄궂은 구조적 뉘앙스를 간과하고 맹목적인 환상에 기대어 자산의 성격을 위험하게 오독했던 투자자들의 뼈아픈 착각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자산이 진정한 안전자산의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풀리고 경제가 호황일 때 크게 오르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고 극단적인 피보라와 공포가 금융시장을 지배할 때 군중의 패닉셀링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내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저력을 증명해내야만 비로소 금의 반열에 당당히 오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 속에서 금고안의 물리적 금괴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빛나고 있지만 디지털 금이라던 비트코인은 글로벌 마진콜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투자자들의 멘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막연한 장밋빛 미래나 코인 내부의 기술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냉혹한 거시경제 지표와 얇아진 호가창 이면의 유동성 흐름으로 철저히 향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 뼈아픈 오명을 벗고 잃어버린 디지털 금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을 지나 진정한 거시경제 침체기라는 다음 딥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과연 어떤 방어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만약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마저도 주식시장과 함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면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는 시장의 철저한 외면 속에 영원히 역사 속으로 초라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극심한 경제적 한파 속에서 기존 금융을 완벽히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굳건히 자리 잡는다면 비로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독립된 거시자산으로 화려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거시적 분석이 암호화폐의 완전한 종말이나 가치 없음을 오만하게 선언하는 비관론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을 걸고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진짜 성격과 무기의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달콤하고 위험한 환상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애정어린 조언입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혁신성과 장기적인 잠재력은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며 자산 증식을 위해 휘두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고 폭발적인 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거시경제의 위기가 빗발칠 때 내 계좌를 안전하게 덮어줄 든든한 방패는 결코 아니라는 차가운 현실을 반드시 가슴 깊이 직시해야만 합니다.
자산이 처참하게 녹아내리는 위기의 순간에 공격용 창을 튼튼한 방패로 착각해 웅크려 몸을 숨기려는 치명적인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디지털금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이 무기의 진짜 용도와 명확한 한계를 뼈저리게 직시할 때 비로소 거친 거시경제의 파도 속에서도 내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이 지독한 성장통을 묵묵히 거쳐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새롭게 진화해 나갈지 그 험난하고도 흥미로운 다음 궤적을 더욱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